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2주 동안 차근차근 배우면 프로그래밍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할 프로그래밍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거예요. 이 일을 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고 느끼실 거기 때문이에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강의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둘째는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R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R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컴퓨팅과 그래픽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개인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상업용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글에 R Statistical Software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R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크램 미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소창에 바로 r-project.org 사이트를 입력해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R을 클릭합시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클릭합시다. 만약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면 자신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서버를 찾아 클릭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는 버전을 클릭하세요. 우리 강의는 윈도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Install R for the first time을 클릭한 후 최신 버전 R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보통 가장 최근의 버전이 보입니다. 다운로드가 시작되면 브라우저 화면의 왼쪽 하단에 보입니다. 다운로드가 끝나고 나면 브라우저 하단을 클릭해 실행시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정되어 있는 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계속 Next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먼저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 언어는 설치 과정 중 사용할 언어입니다. 영어나 한국어 또는 어떤 언어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해야 하는 사항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설치할 위치를 보여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스의 폴더 안에 설치가 될 겁니다.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길 바랍니다. 저는 주어진 옵션대로 모든 것을 설치했습니다. 64비트는 32비트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메모리가 16기가가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64비트를 쓰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초보이실 테니 그냥 계속 주어진 옵션대로 다음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절대로 다른 시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 상태를 나타내는 초록색 바가 다 채워지고 나서 설치가 끝난 후 완료 버튼이 보이면 이를 눌러주면 됩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다운로드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한 R을 그냥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RStudio를 사용할 겁니다. RStudio 역시 오픈소스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Studio 없이도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먼저 rstudio.com으로 가봅시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나면 RStudio의 다른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데스크탑용 무료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시작되면 브라우저 왼쪽 하단에 보입니다. 다운로드를 받는데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다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브라우저 하단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Welcome to RStudio Setup 화면이 나오면 Next를 클릭 후 계속 R을 설치했을 때처럼 디폴트 옵션을 따라갑니다. RStudio 역시 디폴트로 C 드라이브 아래 Programs 폴더에 설치될 겁니다. 이대로 두길 바랍니다. 계속 Next를 클릭해 진행합니다. 인스톨 버튼에 도달하면 클릭해 설치합니다. Complete RStudio Setup 이라는 화면이 나오면 Finish를 클릭하면 윈도우는 닫힙니다. 자, 이제 R 프로그래밍을 할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RStudio를 열어볼까요? 저는 컴퓨터의 왼쪽 하단에 가서 R과 S까지만 타이핑을 했더니 RStudio가 보입니다. 이제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처음 열었을 때 화면은 3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일 메뉴로 가서 New File 그리고 Rscript을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 상단에 새로운 화면이 생기면서 화면이 4개로 분할됩니다. 이 4개의 화면이 우리가 R을 사용하면서 주로 사용하게 될 공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왼쪽의 2개로 나누어진 화면을 더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럼 이 4개의 화면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왼쪽의 하단 화면은 콘솔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면에서는 한 줄씩 R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 스크립트 전체나 일부를 실행시켜서 나온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어떤 명령어를 넣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RStudio가 실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집중하도록 합시다. 콘솔에 2 더하기 3을 쓴 후 엔터키를 칩니다. 5라는 답이 나오죠. 다음 줄로 갈 때 또는 실행할 때 항상 엔터를 칩니다. 다시 콘솔에 print hello world를 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은 하고 지금은 콘솔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만 보도록 하죠. hello world를 print라는 명령어를 써서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때 보다시피 괄호를 열면 저절로 닫히고 따옴표를 하나 쓰면 저절로 닫는 따옴표가 나옵니다. 프로그래밍이 길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괄호가 나올 텐데 이는 헷갈림을 방지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괄호 하나를 찾지 못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를 경험하실 거예요. 콘솔에서 print라는 명령어를 치기 시작하면 R은 여러 가지 명령어를 보여줍니다. 전부 타이핑을 하지 않고 이 중에서 쓸 명령어를 찾아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명령어를 쓰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 역시 보입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의 environment를 살펴봅시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객체, 오브젝트, 함수, 펑션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콘솔에서 1, 2, 3, 4, 5를 데이터로 갖는 x라는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함수인 c는 꼭 소문자로 써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R은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합니다. 함수는 R에서 정의된 대로 소문자, 대문자를 꼭 따라 써야 합니다. 저는 보기 좋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띄어쓰기를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environment에 보입니다. environment 옆에 있는 history를 클릭하면 이제까지 썼던 모든 코드 라인이 보입니다. environment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빗자루 모양을 클릭하면 만들었던 객체, 함수, 데이터 모두가 삭제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뜨면 Yes, No를 선택하면 됩니다. 삭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Yes를 선택했습니다. R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곳은 왼쪽 상단의 스크립입니다. 스크립은 정말 유용합니다. 이곳에서는 R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쓰게 될 모든 명령어를 한 곳에 모아놓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고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불러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잡힌다고요? 앞으로 많은 예가 나올 테니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크립에 가서 콘솔에 썼던 print hello world와 1, 2, 3, 4, 5를 갖는 벡터 x를 썼습니다. 콘솔에서는 한 줄 한 줄 명령어를 써서 실행했지만 스크립에서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합니다. 오늘 간단한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하고 싶은 라인들을 선택합니다. 선택은 그냥 워드나 다른 곳에서 하듯이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고 하면 됩니다. 코드에 가서 Run Selected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상단의 Run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Ctrl 키와 Enter 키를 써도 실행됩니다. 아마 나중에는 Ctrl 키와 Enter 키를 쓰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제 스크립을 지금 일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에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으로 갑시다. 아마 파일 폴더가 보일 겁니다. 만약 아니라면 파일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편의를 위해 New 폴더를 클릭한 후 rtest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만든 후 rtest를 클릭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시 홈을 클릭하면 원래 있던 폴더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제 파일 메뉴로 가서 Save나 Save As를 선택해 저장해 봅시다. 보통 다른 파일을 저장할 때처럼 파일 익스플로러가 뜰 겁니다. 그리고 rtest 폴더에 day1.r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합시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을 저장하면 뒤에 .doc 같은 파일 종류가 있는 것처럼 R스크립은 .r의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시 꼭 저처럼 .r을 써서 저장해 주세요. 파일 메뉴로 가서 Save나 Save As를 선택하는 대신 바로 위의 저장하기 아이콘을 클릭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입니다. 우선 탭들을 보면 Files, Plot, Package, Help, Viewer가 보입니다. Files는 지금 일하고 있는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보여줍니다. Plot은 모든 비주얼로 된 내용이 보이는 창입니다. 패키지에 대해서는 R의 기본을 배운 후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산과 관련된 편리한 함수들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에는 저만큼 많은 내용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Help 탭에서는 더 설명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elp는 콘솔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help print를 쓴 후 엔터로 실행시키겠습니다. 오른쪽 help 탭의 창에 print라는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R을 종료할 때는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메시지 창 없이 종료가 될 겁니다. 만약 저장을 물어보는 메시지 창이 나오면 오늘은 저장하지 말고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R 코딩을 위한 준비 운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해 볼까요?